퇴근길 시사 프로그램의 완결판.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합니다. 먼저 국제 뉴스룸 연결해서 국제 소식부터 알아봅니다. YTN 보도국 전준형 기자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민주당 대선 후보로 사실상 확정이 됐죠. 그래서 오늘 11월에 이제 도널드 트럼프와 격돌하게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힐러리 클린턴이 지금까지 확보한 누적 대의원 수가 이 대선 후보 지명에 필요한 매직 넘버 2,383명을 넘어서면서 네. 사실상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아직 이 민주당 경선이 모두 끝난 건 아니고요. 오늘 밤에도 이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6개 주에서 경선이 치러지는데요. 이 힐러리는 오늘 밤 경선을 통해서 이 사실상 대선 후보로서의 입지를 굳히고 경선 승리를 선언할 전망입니다. 이로써 힐러리 클린턴은 미국에서 처음으로 주요 정당의 여성 대선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또 지난 2008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당시 오바마 후보에게 고배를 마신 뒤 8년 만에 경선 패배를 서력하고 후보 자리를 꿰차는 데도 성공했습니다. 힐러리는 이제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자리를 두고 사실상 공화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도널드 트럼프와 맞붙게 됐는데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이 조만간 힐러리 후보에 대한 공식 지지를 선언해서 힘을 보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자 이제 새로운 미국 대통령 후보의 윤곽이 거의 드러났는데, 자 오는 11월에 본선 투표가 진행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 대선은 우리와 달리 이게 선출된 대의원들이 투표하는 간접 투표 방식이어서 조금은 복잡한 편인데요. 간단하게 일정을 정리해보면 이 민주당과 공화당은 다음 달 전당대회를 통해서 대선 후보를 정식으로 지명하게 됩니다. 이어서 각 당의 이 후보들의 본격적인 유세 활동에 나서게 되고요. 두 후보가 직접 이 설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는 첫 TV 토론이 오는 9월 26일에 예정돼 있습니다. 이후 10월 달에 2차, 3차 토론을 거쳐서 11월 8일에 후보들의 운명을 가를 본선 투표가 치러집니다. 이 본선 투표에서는 시민들이 특정 후보에 대해 지지 의사를 밝힌 대선 선거인단을 뽑게 되는데요. 이 11월 8일 선거에서 선거인단을 많이 확보하는 후보가 차기 대통령으로 사실상 확정되는 겁니다. 그리고 선거인단이 대통령을 선출하는 형식적인 절차는 다음 달인 12월 9일에 진행이 되고요. 이렇게 선출된 45대 미국 대통령은 내년 1월 20일 대통령 취임 선서식과 함께 새 백악관의 주인이 됩니다. 네, 자, 이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그리고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두 후보 가운데 누가 미국 대통령이 되느냐, 이거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도 꽤 클 텐데요. 네네. 두 사람의 주요 정책을 비교하면 어떤 점이 다른가요? 일단 집안을 살펴봐도 힐러리는 이른바 대통령 집안이라고 할 수 있고요. 네. 트럼프는 부동산 집안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살아온 인생 자체가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공약을 살펴봐도 극명하게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통상 무역 분야를 보면 힐러리는 기본적으로 자유무역협정 FTA를 지지한다는 입장인데요. 반면에 트럼프는 FTA가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빼앗아간다면서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는 미국이 그동안 체결한 모든 무역협정을 재검토하겠다 이렇게 수차례 말해왔기 때문에 이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전방위적인 통상 압력을 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민정책과 관련해서도 두 후보의 차이는 극명한데요. 힐러리는 일단 이 히스패닉을 비롯한 이 소수기 이민자가 최대 지지 기반 세력입니다. 이 때문에 이민자 구제 법안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 이런 공약을 내세웠고요. 이라크와 시리아 난민 수용 계획도 지지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에 트럼프는 이 모든 이민자들에 대해서 미국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세력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극도로 적대시하고 있는데요. 때문에 경선 초기에 멕시코 이민자들을 향해서는 성폭행범들이다 이렇게 막말을 퍼붓기도 했고, 또 모든 무슬림의 미국 입국하는 걸 금지하겠다 이렇게 공언을 해서 세계 각지에서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었습니다. 네, 이 두 사람의 한반도 정책도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 힐러리의 정책을 보면 한국이나 일본과 같은 이 동맹국들과 손을 계속 잡겠다. 그래서 중국에 대항하는 동북아 동맹 질서를 유지하겠다.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도 압박과 제재를 통해서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겠다. 이런 이 오바마 행정부의 기조죠. 이 기조를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반면에 트럼프는 좀 많이 다른 편입니다. 동맹을 통해서 힘의 균형을 유지하기보다는 해외 문제에는 더 이상 개입하지 않겠다 뭐 이런 뜻을 여러 차례 내비쳤습니다. 지금 이 미국 중심의 이 세계 안보 질서가 유지되고 있는데 이런 미국 중심의 안보 질서가 미국에는 오히려 부담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앞으로는 미국의 실리를 최우선으로 추구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때문에 한국을 상대로는 이 주한미군 주둔병을 모두 부담해라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고요. 뭐 필요하면 한국이나 일본 스스로 핵무장을 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두 후보 공약이 극명히 엇갈리다 보니까 뭐 누가 미국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세계 질서에 미칠 파장도 엄청날 수밖에 없을 텐데요. 때문에 뭐 올해 11월까지 진행될 미국 대선 과정에서도 두 후보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해 뭐 세계의 눈이 쏠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 소식 알아보죠. 최근 이슬람 급진 무장 세력 이 IS에 가입했다가 후회하는 서양 청년들 크게 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호기심에 IS에 가입했다가 뭐 그 실상의 환멸을 느끼고 최근에는 탈출을 원하는 서양 청년들이 크게 늘었다고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이들은 시리아와 인접한 터키 외교 공간을 찾아오거나 아니면 자국 정부에 몰래 메시지를 보내서 탈출할 수 있게 도와달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외교관들 얘기로는 지난해 가을부터 이런 청년들이 크게 늘었고 지금까지는 6개국 시민권자 150명이 자국으로 돌아갈 방법을 찾아 나서거나 실제로 스스로 귀국했다고 합니다. 뭐 최근에 이렇게 IS가 시리아 라카 이런 주요 근거지에서 시력을 잃고 수세에 몰리면서 서양 젊은이들의 탈출 시도가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한때 이 서양인들은 IS에 가입을 하면 권력과 지위를 보장해주고요. 공짜 음식, 집, 차, 뭐 이런 혜택을 누리기도 했다고 하는데 최근에 국제동맹군의 공습이 거세지면서 뭐 지금은 비축 식량이 떨어지는 등 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일단 IS에 가담했던 서양인은 탈출하더라도 고국으로 돌아가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데요. 일단 테러범인지 확인하기 위해 터키 정보당국에 최소 한 달 정도 억류돼서 조사를 받게 되고 이후에는 본국 대사관으로 넘겨져서 다시 강도 높은 조사를 받는 등 험난한 여정을 거쳐야 한다고 합니다. 네, 우리나라 김군 이 신변 안전도 걱정이 되는데요.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YTN 보도국 국제부의 전준형 기자였습니다. 지금 듣고 있는 라디오가 뭐지? 아하, YTN 라디오. FM 94.5MHz YTN 라디오. 네, 이번에는 국민의당 이상돈 최고위원 만나보겠습니다. 실마리 찾지 못하고 있는 이 원구성 협상 문제 어떻게 풀어야 할지, 또 최근 중도 성향 정치인들의 행보가 예사롭지 않은데요. 당내 일부에서 거론되고 있는 손학규 전 고문의 영입 문제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이상돈 의원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국민의당이요. 이 원구성 협상이 안 되면 내일부터 이 문호동 무임금 원칙 적용해서 세비 안 받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개인적으로 좀 속이 타시지 않나요? 네, 그거가 문제가 아니고요. 네. 사실 뭐 문호동 무임금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네. 원 구성도 못 하고 있는 거, 소위 이제 국민의당부터 위탁을 받아서 입법을 하는 기관 아닙니까요? 네. 스스로가 이제 국회법이 정한 개원 일시를 지키지 못한 거 아닙니까요? 네.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의당이 뭐 특별하게 책임이 있다, 뭐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요? 네네. 사실 뭐 주된 책임은 또 우리들보다 두 큰 정당에 있는 거 아닌가요?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러나 이제 좀 우리가 좀 이런 원구성을 촉구하고 그리고 구태 정치를 척결하겠다는 뭐 이런 좀 슬로건을 내가 걸었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안철수 대표께서 먼저 얘기를 했고, 뭐 의원총회에서도 그것을 추인을 했습니다. 네. 네. 오늘 좀 여기에 대한 좀 반대 입장들은 없던가요? 뭐 이런 의견이 좀 없진 않았죠. 네. 만일에 이제 이런 것이 한번 과연 적절한 관례가 될 수가 있겠는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회의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었죠. 네. 네. 그리고 뭐 저는 또 한편으로 과연 지금 뭐 이렇게 우리가 어떤 국민에 대해서 예의를 다한다 그래도 과연 이게 이런 것이 개원 정국이 풀릴지 네.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지금 의원님,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이틀치 세비로 좋은 일을 했잖아요. 네. 이 하루 이틀치는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역대 국회에서 원구성 협상이 늘어진 기간을 보니까 평균 51일 정도 나오더라고요.
한 달이나 한 달 반을 세비를 안 받고 또 의원들이라고 다 뭐 부자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장기화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때 그런 문제도 없지 않죠. 네. 특히 이제 지역구 의원들은 뭐 선거하느냐고 그야말로 뭐 굉장히 돈도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사정이 있죠. 그래서 뭐 이런 것이 좀 조속하게 마무리되기를 뭐 기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새누리당 입장이 절대 국회의장을 양보할 수 없다. 이건 이제 총선 참패 이후에 입장이 좀 뒤집어진 거고요. 청와대 개입설 주장은 근거 없다. 이런 얘기인데 또 원칙, 관행 여러 가지가 충돌하고 있는데 뭐가 우선이라고 보고 계세요? 사실 그 국회의장을 국회법 볼 것 같으면은 네. 의원들이 투표를 뽑는 게 맞죠. 네네. 그러나 이제 정당이 교수단체가 일단 좀 합의를 해서 모든 것을 일거에 해결하는 게 일종의 관행이 돼 있죠. 네. 네, 그것도 관행이라는 관행인데 과거에 보면은 또 자유투표를 한 적도 있습니다. 의장하고 본 적도 있어요. 네. 그런데 뭐 청와대에서는 부인했지만은 정진석 대표의 그 말 바꾼 거 보면은 그것이 과연 당내에서 그렇게 바꿨겠느냐 하는 그런 좀 의심을 갖게 되죠. 그리고 네. 여당이라는 것은 항상 좀 청와대의 어떤 기운을 따라가지 않느냐 우리가 상당히 합리적으로 좀 의심할 수가 있죠. 그리고 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현재 상황에서 특히 새누리당이 적극적으로 좀 이 개헌 협상에 응하지 않으면은 이게 풀리지가 않습니다. 네네. 여당의 지금 중요성 강조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청와대 개입설은 충분히 의심할 근거가 있다라는 말씀 주셨으니까 그럼 청와대가 뭔가 좀 메시지를 내서 새누리당이 자율적으로 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근데 뭐 그렇게 하는 게 우습죠. 네. 그것은 사실은 정당의 여당이고 야당이고 간에 또 원내사령탑이 당 지도부 의논해서 스스로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요? 네. 근데 뭐 보게 되면 현재 여당의 입장이 새누리당 입장이 굉장히 좀 배란간 경직돼 버렸어요. 반드시 국회의장을 자기들이 해야 되겠다는 것이죠. 네. 제가 짐작하기에는 여소야대 국회에서 국회의장마저 야당으로 가버리면은 네. 상당히 전국을 이끌어가기는커녕 상당히 집권 여당, 그 정부와 여당이 굉장한 곤란한 지경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네. 자, 벼랑간 경직됐다. 이렇게 표현하시니까 좀 걱정이 되는데요. 자, 이 상황에서 오늘 안철수 대표의 발언입니다. 이 새누리당과 더민주가 후보를 내고 자율투표로 국회의장 결정하자. 이 자유투표안을 내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아까 이제 의원님, 이게 관행적으로는 여야가 원구성을 협상을 해왔는데 자유투표에 이제 선례도 있긴 있다 말씀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두 개 중에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어느 쪽으로 가야 됩니까? 일단에 좀 이것을 과거와는 다른 것이 지금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굉장히 자기들 입장만 고집하고 있죠. 네네. 그래서 안철수 대표 그리고 박지원 원내대표가 이러한 그 고착 상태를 타파하기 위한 그 안을 낸 건데요. 네. 거기에 대해서는 좀 일단에 더불어민주당에서 당내부터 좀 정리가 돼야 되겠다 말이죠. 당내 입장을 좀 확실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자, 그리고 네. 만일에 그 두 정당이 국회의장을 내고 투표에 붙일 것 같으면은 네. 현재 뭐 정의당 등 야권 성향표가 더불어민주당 성향표가 새누리보다 좀 더 많습니다. 네네. 그리고 결국은 우리 국민의당 의원들이 어떤 판단을 하느냐에 달렸죠. 네. 그래서 무엇보다도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할 수 있고 그리고 좀 분열보다는 통합을 이룰 수 있는 네. 그런 국회의장을 두 정당이 내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과연 그렇게 두 정당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특히 정부 여당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우리 안철수 대표의 제안을 수용할 수 있을까? 네. 그건 좀
두고 봐야 되겠죠. 네. 그렇군요. 자, 만약에 이제 자유투표에 붙여지게 된다면 말씀하신 대로 지금 122석 대 123석 여야가 팽팽한데요. 이 38석의 국민의당이 키를 쥐게 될 텐데 이 의원님 개인적인 견해를 좀 여쭤보면 당을 봐야 됩니까? 아니면 인물을 더 우선시해야 됩니까? 네, 일단 두 가지 문제가 있죠. 네. 그거에 앞서서 우리 국민의당이 이것을 의원총회 당론에 붙여서 어떤 통일된 입장을 아하. 취할지 네. 아니면은 의원 개개인의 자유투표에 맡길지 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그것도 결정 안 했습니다. 네네. 근데 물론 그거는 대전제가 이루어져야죠. 우리가 안철수 대표가 이런 정도의 어떤 그 제안을 냈는데 일단 두 큰 정당이 거기에 응하느냐 마느냐 그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우리가 당론으로 어떻게 할 거냐 문제가 있죠. 네. 그렇게 해서 자유투표하게 되면은 이제 저한테 의견을 물으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럼 저는 개인을 보고 투표하겠습니다. 아, 인물을 보겠다. 네, 당보다는. 국회를 네. 대표할 수 있는 분이 돼야 되겠다. 네. 그리고 가급적 정쟁의 어떤 말하자면 정쟁 이미지가 없거나 적은 그리고 통합적인 인물. 국민을 통합할 수 있는 네. 그런 분을 저는 알겠습니다. 믿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국회의장이 끝이 아니고 시작이더라고요. 이 각 상임위원회 배분 문제가 바로 이어지니까요. 지금 법사위, 운영위, 예결특위 여러 가지 문제, 정무위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혹시 이 의원님 이걸 좀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것에 대한 안을 가지고 계세요? 네, 그것은 크게 어려울 게 없다고 봅니다. 네. 이미 이제 우리 국민의당은 이른바 세 개의 핵심위원회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떤 마음을 비웠다 그러지 않았습니까요? 네네. 그러니까 국회의장을 낸 정당에서는 핵심 상위 3개, 법사위, 네. 운영위, 예결이 중에서 2개를 그 다른 당에다 양보하면 됩니다. 네네. 그것처럼 쉬운 게 없는데 그 두 정당이 자기 주장만 하고 있으니까 뭐 그러니까 답답하고 오죽 답답하면은 안철수 대표가 무슨 세비를 뭐 안 받겠다 뭐 이런 제안까지 했겠습니까? 이런 네. 좀 충정을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의원님 말씀 들으니까 이게 뭐 고등수학을 푸는 게 아니라 산수인데 고집 때문에 못 풀고 있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제가 짐작하기는 국회 구성이 원구성이 빨리 되고 상임위가 이제 열리면은 사실 여서야대 국회에서 뭐 정부 여당한테는 그렇게 좋은 일이 뭐 있겠습니까? 상당히 좀 사안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 법조 비리 말하자면 로비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다가 어버이연합 문제 옥시 문제도 있고요. 하수차에 네. 백남기 농민 문제, 네. 백남기 선생님 문제 등등 야권에서 지금 제기한 그 아젠다가 많죠. 네. 그런 것을 제가 보기에는 정부 여당이 부담스러워서 그러지 않는가. 그러나 국회법을 지켜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정부 여당의 어떤 뜻은 의도는 저는 좀 납득할 수가 없죠. 네. 민의에 반한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른 얘기 여쭤볼게요. 오늘 좀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이 이 국민의당 지도부에서 손학규 이 민주당 전 고문이죠. 국민의당으로 오라는 러브콜이 계속 나와서 이게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이 의원님은 어떤 의견이십니까? 우리 정당은 플랫폼 정당이라고 그래서 네. 그 잠재적인 대선 주자의 문을 열고 있다. 안철수 대표가 처음부터 그랬고 지금도 그 약속은 굉장히 유효한 겁니다. 네네. 네, 그래서 저도 손학규 대표 같은 분이 우리 당을 도와주면 참 힘이 되죠. 그런데 또 한편에 보기는 또 손학규 대표 입장에서 보면은 과연 이 국민의당에 입당하는데 어떤 명분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 네. 그런 것도 좀 문제도 있겠죠. 네네. 우리 소망에서는 지난번 총선에 우리가 좀 굉장히 손 대표님한테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많이 부탁을 드렸는데,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은 손 대표님의 정교 복귀도 자연스럽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손학규 전 고문 입장에서는 명분 때문에 고민할 것이라고 예측은 하시지만
이 의원님도 국민의당에 송고문이 합류하면 도움이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럼 도움이 되죠. 네. 그건 뭐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큰 도움이 현재 됩니다. 안철수 대표가 확실한 대선 주자로 자리구침을 하고 있는데 혹시 뭐 이 대권을 두고 충돌은 없겠습니까? 그건 뭐 경선을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네. 하면 된다. 그렇죠. 네, 그렇죠. 그건 네. 어디까지 열린 정당을 우리가 표방하고 있으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최근에 이 20대 국회에서 중도 개혁 세력들의 뭐 연구 모임들이 많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네. 혹시 이 의원님 뭐 모임을 만드시거나 합류하시지 않았나요? 저는 만든 건 없고요. 네. 뭐 비슷한, 바로 그런 취지죠. 박영선 의원이 하는 한국적 제3의 길이라는 연구 모임에 저도 네. 거기 종회원이 돼서 거기에는 뭐 더불어민주당 의원뿐 아니라 우리 박지원 원내대표, 저 그리고 뭐 새누리당의 정병국 의원 이렇게 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뭐 비슷한 취지를 지향하는 겁니다. 한국적 제3의 길이요. 네, 그렇습니다. 결국은 성격은 이 아젠다 2030하고 비슷하네요. 네, 비슷한 거죠. 네, 네, 비슷한 네. 겁니다. 그건 뭐 박영선 의원이 원래 19대 때 했다가 20대에서 제일 먼저 등록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등록 제1호 연구 모임이 박영선 의원의 모임이죠. 그럼 중도적 성향의 초당적 연구 모임이 여러 개가 지금 생겨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면 어젠다 2050이 왜 특히 주목을 받고 있을까요? 그건 아무래도 김종인 대표가 거기 포함돼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유승민 의원도 합류했다는 얘기가 들리고요. 네, 그렇죠. 김성식 의원, 또 김세현 의원. 네네. 네, 그러나 이제 연구 모임 아직까 연구 모임이고, 그런 것이 좀 뭐 그렇게 정치적 파급력이 클 거라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20대 국회에서 생기고 있는 중도 개혁 세력의 연구 모임이 차기 대선에 큰 변수가 되지는 못할 것이다. 저는 뭐 그렇게 되지는 어렵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그런 걸 계기로 해서 뭐 대선을 앞두고 좀 의원분들의 좀 이동이 있게 되면은 그런 모임이 좀 시작이 될 수 있겠죠. 네. 자, 교수님 그동안 교수님으로서 날카로운 평론이나 전국에 대한 진단 많이 해주셨는데요. 20대 국회 안에 들어가서 직접 보시잖아요. 네. 지금 새누리당 안에 합리적 개혁적 보수가 사라진 것 같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들려오는데 국회 내에서 보시기에도 그렇습니까? 네, 제가 보기에는 몇 번 좀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지만은 새누리당의 주류가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목소리가 당을 움직이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저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2012년에 그것이 새누리당에서는 개혁과 쇄신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다고 보죠. 이미 저는 실기했다고 봅니다. 기회를 실기했다, 놓쳤다? 네,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죠. 그러면 혹시 짧게 어떤 해법이 있다고 보세요? 해법은 제가 관심을 둘 바가 없죠. 네. 우리 경쟁당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의당 이상돈 최고위원이었습니다. 아유, 세 단계 종이 또 걸렸어? 정말 제본 하나 하려다가 미치겠네. 내가 진작 현대오피스로 바꾸라니까. 오늘 다 날 셀 거야.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무기기 전문기업 현대오피스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무기기의 올바른 기준. 현대오피스. 연일 계속되는 황사로 기분까지 답답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솔의 항상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시원한 솔싹 추출물이 입안에 솔솔 솔바람을 불게 합니다. 이상 머리까지 시원해지는 느낌 솔의 눈이었습니다. 솔의 눈. 여보세요? 대리운전이죠? 저 배우 박소연인데 소문 듣고 전화했어요. 2588 기사님 빨리 보내주세요. 좌우로 정렬 2588 2588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대리 부르셨죠? 어머 기사님 세상에 이런 일이 2588 2588 완벽하게 새로워진 렉서스 RX 출시. 여유로운 안정감 속에 거침없는 파워, 넘치는 카리스마 속에 정교한 디테일. 발견하라, 감동하라. Radiant Crossover New Generation RX. 모든 순간이 감동이다. Lexus. 네, 2부 여기까지입니다. 7시 뉴스 듣고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